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법 조문 쉬운 말로 풀기. 오늘은 제 105조를 보겠습니다. 105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편 총칙편 제5장 법률행위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핵심 문헌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법률행위, 이 문헌에 유의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이 규정이 바로 임의 규정인데요. 이 부분에 또한 유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법률행위를 보겠습니다. 법률행위는 이 개념을 모르게 되면 민법을 공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법률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법률 요건이 있게 되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요.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에게는 갑이라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이 갑 물건에 대해서 B와 1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은 A는 B에게 갑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켜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B는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요. 이 사안에서 매매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그리고 A와 B에게 발생한 의무, 이것은 법률 효과입니다. 이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와 법률 행위가 아닌 것, 즉 비법률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법률 행위와 비법률 행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에서 든 A와 B 간의 매매 계약을 생각해 보시죠. A와 B 각각의 채무, 즉 법률 효과는 왜 발생했나요? 네, 당사자가 의도한 결과입니다. 바로 이 점이 법률 행위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가 법률 효과에 직접 지향되어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법률 효과 사이에 연관이 없습니다. 즉, 비법률 행위에서 법률 효과는 당사자가 의도한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 매매와 같은 계약은 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계약의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B에게 갑을 당신에게 100만 원에 팔겠습니다. 그리고 B가 A에게 네,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하는 의사의 교환이 이루어지지요.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바로 이 의사표시로 구성이 되지요. 이와 같이 법률 요건 중에서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것을 가리켜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률 행위는 그것을 구성하는 의사표시가 몇 개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한 개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 행위를 단독행위, 그리고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는 법률 행위를 계약이라고 합니다. 단독행위의 예로는 유언 같은 것을 들 수 있겠죠. 유언에서는 유언자의 하나, 즉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요. 계약의 예는 앞에서 본 매매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법률 사실의 개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즉,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구성하게 되지요.
법률 요건 중에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법률 사실로 구성되는 그런 법률 요건이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의 하나이지요. 법률 행위에 이어서 비법률 행위를 보겠습니다. 불법 행위라고 하는 법률 요건은 비법률 행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 750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X가 Y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면은 X는 Y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X가 Y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 즉 불법 행위, 그것이 법률 요건이고 손해배상, 이것이 법률 효과가 되는 것이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도 비법률 행위의 하나입니다. 자, 997조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사망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비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앞에 불법행위 사례에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법률 효과, 이것은 당사자가 의도한 것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X가 Y에게 손해배상을 해주기 위해서 폭행을 했나요? 아니지요. 또 상속의 예를 보면요, 피상속인이 상속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사망했나요? 아니죠. 네. 비법률 행위에서는 법률 효과와 당사자의 의사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이 법률 행위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법률 행위의 개념, 아울러 비법률 행위와의 구별 잘 이해하셨는지요? 이 양자의 구별은 우리 민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정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105조의 또 다른 핵심 문헌인 임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알아야 하는데,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은 사적 자치 원칙의 하부 원칙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먼저 사적 자치 원칙을 보겠습니다. 사적 자치 원칙은 헌법이 정하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행복 추구권, 이것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국가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관한 최상의 판단자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사적자치 원칙은 단순한 원칙이라기보다는 민법의 기본 이념에 해당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적자치 원칙은 이렇게 세 개의 개별 원칙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05조가 정하는 것으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입니다. 법률행위를 통해서 법률관계를 설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인가,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이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입니다. 이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물적 기초에 해당하지요. 다음으로 과실책임의 원칙, 이것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이 고의 과실을 묶어서 귀책사유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가령 번개를 맞아서 자기 집이 파괴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 손해는 소유자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맞겠죠.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근본 원칙입니다. 어떤 손해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한 사유, 즉 귀책 사유, 이것이 바로 고의 과실인데요. 손해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의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과실책임의 원칙은 근대 자본주의 성장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귀책 사유가 없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근대 기업 자본의 성장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칙은 계약 자유의 원칙으로 표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계약이기 때문이죠.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기본 관념이 뭘까요? 이것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본 관념입니다. 사람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국가가 모두 계획하고 통제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효율적일까요? 이 기본 관념에 부합한다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이 기본 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개인의 의사 존중이 사회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민법은 해당 법률 행위를 무효로 제재를 하지요.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는 것이 바로 제103조입니다. 103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3조에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 표지가 있죠. 이 표지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5조와 공통되고 있습니다. 제105조와 제103조는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지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한계, 이 한계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것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의 한계입니다. 이어서 제105조의 또 다른 핵심 문헌인 임의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의규정은 강행규정에 대비되는 것이지요.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련된 명문 규정입니다. 여기에서 103조와 강행규정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3조는 열린 개념 내지 일반 조항으로서 추상적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살인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죠. 살인을 하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제103조는 바로 이런 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해서 마련된 규정이기 때문이지요. 강행규정은 103조가 정하고 있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념을 반영한 명문 규정이지요. 따라서 강행규정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도 무효이지요. 민법의 강행규정은 이런 식으로 명문으로 적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608조가 이렇게 전 2조
라고 했으니까 606조와 607조는 강행 규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강행 규정에 대비되는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임의 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무관한 규정입니다. 임의 규정은 느슨한 가이드라인에 불과합니다. 왜일까요? 법률 행위를 지배하는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 또는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즉, 임의 규정은 당사자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566조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임의 규정입니다. 즉, 당사자가 이와 다른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사항에 유의하면서 105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법률 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자, 이제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지요. 사적자치 원칙 내지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5조에 관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